자, 랭크 30입니다. 자, 이 강의도 이제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자, 랭크 30은 콤마,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그대로 읽은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학습하는 것이 이과의 핵심입니다. 자, 이 계속적 용법은 무엇을 계속적 용법이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냥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본래 기능은 어떤 명사, 이걸 우리가 선행사라고도 말을 하죠. 어떤 이 명사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 있죠. 부가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는 그 문장에서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꼭 필요해서 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필수적인 정보가 있고 때로는 엑스트라, 부가적인 정보, 그러니까 이센셜과 엑스트라로 구별할 수가 있겠어요. 그 정보의 어떤 성격, 그 문장에서의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어떤 명사 다음에 나오는, 즉 이 명사를 꾸며주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뒤에 이어질 때에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쉼표가 없이 바로 이렇게 꾸며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굳이 말하자면 이걸 한정용법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때로는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쉼표가 찍히는 경우, 여기서 이 쉼표가 찍히는 관계대명사의 용법을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이거는 전부 이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다, 그죠? 그런데 쉼표가 없는 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이때의 정보는 이 명사에 대한 그 문장에서의 필수 정보에 해당돼요. 필수 정보.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가 만약에 없으면 정보 전달에 오해가 생기거나 아니면 정보 전달 자체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의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필수 정보.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정보가 되는 것이고, 쉼표가 찍혀 있으면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됐을 때는 필수 정보라기보다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정보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충분히 되기는 하지만 한정용법만큼 필수적이지는 않는 정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추가적인 정보.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추가 정보 혹은 다른 말로 필수의 반대말로 선택적 정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예문을 통해서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문을 통해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한정용법이다, 계속적용법이다 구별하는 건 아주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 디테일하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핀셋처럼 여러분들이 익히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디테일하게 한번 꼼꼼하게 해석을 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문맥에서, 이 문장에서 이 정보가 없으면은 그 명사에 대한 어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거나 아예 말 자체가 어색하거나 표현을 이해하는데 혼란스럽게 하는 것인지, 있으면 좋긴 하지만 없어도 문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을 안 주는 건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 조금만 했으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눈 뚫어지나 봐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거니까. 여기 보면 둘 다 앞에 쉼표가 있죠. 쉼표가 있고 계속적 용법입니다. 자, 위에 문장을 볼게요. I've seen your new car 이랬어요. 나는 너희 새 자동차를 봤다 이랬어요. 나는 너희 새 자동차를 보았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새 자동차가 네 지난주에 산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됐었을 때는, 자, 내가 본 자동차, 즉 네가 가지고 있는 뉴카는 요 자동차 한 대밖에 없는 거죠.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요까지 딱 끊기는 겁니다. 난 너희 새 자동차를 봤어. 그런데 그 새 자동차를
네가 지난주에 산 거잖아.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장에서는 말도 이상하지만 만약에 이 쉼표가 그냥 없다고 볼게요.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없다고 하기가 조금 좀 뭐하죠. 일단 없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정보가 이 new car를 설명하는데 절대적인 정보예요. 필수적인 정보라고. 그러면 네가 지난주에 구입을 한 그 새로 너의 새 자동차를 봤다. 이 이야기는 이 말의 이면에는 지난주가 아닌 뭐 지지난주든 오늘이든 지난주가 아닌 어떤 날에도 산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정용법에서는 뒤에 이게 쉼표가 없는 한정용법이라고 칩니다. 이 한정용법에서는 이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새로운 자동차가 한 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막연하죠. 그죠? 막연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렇게 설명했을 뿐이지 이 문장에서는 제한적 용법으로 만약에 쓰게 되면 이 말 자체가 좀 굉장히 어색합니다.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하면은 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미 너희 새 자동차다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이미 그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용법으로 사용되는 필수적 정보의 관계대명사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정보죠.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뭔가 굉장히 중복되는, 그죠?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문장이 되니까 이 문장에서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긴 했지만 제한용법으로, 한정용법으로 만약에 문장을 쓰게 되면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자, 그 밑에 문장도 보시면 There are 4 ways to get to 남산 타워 이랬어요. 자, 일단 여기 끊어볼게요. 4개의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남산 타워에 가는 데는 4개의 방법이 있다. 이 세상의 남산 타워는 딱 여기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이름의 남산 타워가 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말을 한 사람의 의도에서는 남산 타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남산 타워로 가는 길이 4가지가 있는데 그 남산 타워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산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라는 추가적인 정보예요.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산 타워로 가는데 4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이 말로서 충분하게 남산 타워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한 것이고 이 뒷내용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데에 뭐 크게 뭡니까? 필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정보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조금 전 위의 문장에서처럼 만약에 요거를 빼버려서 칩시다. 한정용법으로 썼다고 칩시다. 그럼 말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산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남산 타워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거로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산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뭐 중턱에 있는 낮은 곳에 있는 심지어 산에 있지 않고 그냥 뭐 어느 평평한 공원에 있는 뭐 강가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도 남산 타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뭔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쉼표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그 말의 어떤 뉘앙스나 의도하는 바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혹시 지금 설명이 이해가 조금 잘 안 되는 사람은 막 그냥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무책임하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영작 혹은 일상적으로 독해를 여러분들의 수준 정도에서 독해를 할 때는 크게 구별을 안 해도 전체 의미를 확연하게 잘못 이해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가능성은 조금 낮으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방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는 부분을 이해를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 왜? 디테일한 문맥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독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영작하는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자기가 의미가 조금 이해가 확실하게 안 된다 싶으면
그냥 관계대명사는 제한적 용법이든 아니면 계속적 용법이든 어떤 명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출 대표 문항을 볼게요. 각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을 거 없으면 X하라 이랬어요. The surface of the moon 이랬죠. That is Earth's only natural satellite is actually dark. 자, 뭐 선 내용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달의 표면이 그러니까 지구의 원래부터 있는 위성에 불과한데 실제로는 dark, 어둡다 이랬어요. 자, 이 부분은 일단은 틀린 겁니다. 왜 틀리느냐? 여기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를 대해서 쓴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계속적 용법이죠. 관계대명사 대해서는 계속적 용법에 쓰이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이것도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뭐고 추가 불필요한 정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관계대명사 대해서의 원래 출처가 뭐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지시대명사의 대시예요. 물론 관계대명사 대과 지시대명사 대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관계가 없어요. 알겠어요? 같은 대명사라는 점은 똑같은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대시라는 말 자체가 뭔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뭔가 지칭 대상이 아주 분명한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관계대명사하고는 달리 관계대명사 대에서는 who나 which나 이런 관계대명사보다 선행사를 지칭하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강해요. 그래서 그 선행사와의 관계가 즉 이 뒷부분이 앞에 선행사를 설명해주는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의 성격, 즉 형용사적 성격이 다른 것보다는 아주 강한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 한정적 의미가 아주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대명사 대에서의 고유한 특징 때문에 이걸 안 쓰는 거예요. 알겠죠? 계속적 용법으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많이 쓰이긴 쓰이는데 이 좀 까다로운 놈이다. 그죠? 좀 까다로운 놈이다. 저 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관계대명사 대해서는 또 전치사의 목적어도 안 되죠. 전치사의 목적어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선행사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그냥 사방팔방 막대 먹은 놈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관계대명사예요. 까다롭습니다. 선행사를 가리지 않는 대신에 셈이 상대적으로 조금 까다롭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지구의 표면이라 되어 있고 잠깐 지구가 아니고 달입니다. 달의 표면이라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문장 전체에서 내용을 보면 달의 표면은 어둡다라는 게 여기서 핵심 내용이죠. 달이 지구의 위성이라는 걸 누가 물었나 그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보인데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의 문맥을 이해하는데 굳이 없어도 되는 뭐 써놓으면 충분한 정보가 되긴 하지만 물론 우리가 여기에 뭐 달이 아니고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위성이나 행성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에게 무슨 정보가 되겠지만 그런다. 어쨌든 이 문장에서만 봤을 때는 뭐 별로 그죠? 중요한 정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필수 정보라고는 할 수는 없겠어요. 있으면 달을 이해하는데 충분히 도움은 많이 되지만 필수 정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가적 정보죠.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We lived in poverty, which led him to struggle to achieve his dream of becoming a lawyer.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진정으로.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의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일단 해석부터 해볼게요. He lived in poverty. 그는 가난하게 살았다 했습니다. 가난 속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가난하게 살았다. 그런데 뒤에 보면 그를 어떻게 struggle to는 노력해서 뭐뭐 하다는 뜻입니다. try보다 훨씬 더 강한 뜻입니다. try to, struggle to 다 비슷한 뜻인데 try보다 훨씬 더 세기가 세요. 몹시 애를 썼다 이 말이죠. 자, 변호사가 되는 당신 자신의 꿈.
앞에서 배운 걸 좀 복습해 볼까요? dream과 동명사가 여기서는 동격을 나타내는 전치사 오버예요. 자,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꿈을 성취를 몹시 힘들게 성취를 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호사가 되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 이 말이겠죠.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 현실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계시죠. 이런 자리에서 뭐 정치인을 지명하는 건 옳지 않으니까 말은 안 하길 뿐인데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위치, 요 위치 관계대명사죠. 얘의 선행사가 누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 여기서 보니까 선행사가 그냥 property를 선행사라고 해도 문맥을 이해하는데 뭐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뭐 이 전체, 그죠? 이 전체를 선행사다. 그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가난이 아니라 그가 가난하게 살았던 것. 그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과 그냥 가난이라는 말은 조금 의미 전달이 조금 더 차이가 좀 있죠. 그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말이 조금 더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살아있는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 대명사 위치는 앞에 문장 전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관계대명사 위치만의 특징입니다. 관계대명사 위치. 자, 아까 까다로웠던 이 관계대명사 대시나 관계대명사 후나 이런 말들은 선행사가 꼭 명사라야 돼요. 그런데 관계대명사 위치는 선행사가 굳이 명사가 아니라도 좋아요. 유의미라는 것은 뜻이 있는, 아예 개코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빼고 유의미한 존재라면 형태와 품사를 가리지 않습니다. 뜻만 있다면 구든, 절이든, 문장이든, 형용사든, 부사든, 동사든 상관없이 모든 말들을 다 선행사로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알겠죠? 단 그런 경우에는 명사가 선행사가 굳이 아니고 유의미한 다양한 표현들이 선행사일 때는 꼭 그럴 때는 뭐죠? 그렇죠. 계속적 용법이면 그렇게 쓰입니다. 계속적 용법이면 쓰입니다. 오케이 바리.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위치만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뒤에 가서 유사한 내용들이 또 등장하니까 계속 공부하도록 할게요. 테스트 1. 뭐든지 실전에서 공부하는 게 최고예요. 자, Mike, what is your geography professor? 뭐 초장부터 틀렸죠. 왜? 여기에 분명히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놈이 쓰였는데 원래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가 필요 없죠. 그리고 그에다가 또 사람이고 하니까 who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마이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죠. 지리학 교수다 이랬어요. 실전에서는 who is라는 말은 뭐 별로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근데 요것만 써도 되죠. 요것만 써도 충분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리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네팔의 산에 올라갔다. 그죠? 왜 올라갔느냐? 한 부분으로서, 그죠? 그렇죠. 연구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서 네팔의 한 산에 올라갔다. 네팔 쪽이 산이니까 뭐 에베레스트 산 정도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When a steak is grilled for even a short time. 이랬죠. 자, 우리가 스테이크를 짧은 시간에만 구웠을 때 some of its juice, 그 액즙이 일부가 evaporate, 증발을 한다 이랬어요. 자, 여기에 동사고, 여기에 접속사고, 여기에 is grilled가 동사예요. 그지? 그런데 뒤에 다시 또 동사가 또 나왔다. 그죠? It releases delicious scent into the air 이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맛있는 향기가 공중으로 날려보낸다 이랬어요. 공중으로 날려보낸다 했는데 대충 말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구조가 좀 잘못됐죠. 이 문장에 동사가 3개나 나오는데 접속사가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동사가 여러 개 나오면 그 각각의 동사를 연결을 해주는 접속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개수에 마이너스 1을 한 것이 접속사의 개수와 일치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디를 접속사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뭐 여기 and를 넣나? and it release 이렇게 해도
뭐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서 관계 대명사, 그죠?를 공부하는 거고, 또 여기에 위에 전제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행사의 밑줄을 뭐 꺼라 이래놨죠, 그죠? 선행사의 밑줄을 꺼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뭘 어째야 되겠어요? 요거를 접속사의 기능도 하면서 그리고 대명사의 기능도 하는 관계 대명사로 바꾸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것이 뭐가 이 맛있는 향기를 공중으로 날리는 거예요? 이 액접이, 그죠? 액접이 아니고, 뭐라죠? 육접이 정발하는 거.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전체를 그냥 선행사로 하면 돼요. 앞에 내용은 유의미한 모든 것을 다 안 가리고 선행사로 취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위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위치로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3번입니다. My friend already knows the professor. 내 친구는 이미 그 교수를 알고 있는데, who advice I asked for. 뭔가 이상하죠? who라는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상관없이. 그런데 명사가 나오고, 다시 주어 동사가 또 나왔어요. 그죠? 아하,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를 잘못 쓴 거다. 그죠? 뭐가 잘못 쓴 거냐? 여기 어드바이스가 누구의 충고죠? 누구의 충고죠? 그러니까 이 교수의 충고죠. 그죠? 이 교수. 따라서 이때는 뭘로서 소유격으로 바꿔야 되겠죠. whose 이렇게 whose. 그래서 내 친구가 이미 그 교수를 알고 있는데 누구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그 사람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때 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교수의 충고를 내가 요청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요청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ose를 써야 된다.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추가를 할게요. 자, 힘들더라 조금만 참으세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유격 대명사, 예를 들어서 뭐 my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her 소유격입니다. 이거 목적격 아니에요. his 이 소유 대명사 아닙니다. 그냥 소유격입니다. 뭐 its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오면 이 그대로 이 단독으로 절대 쓰일 수가 없죠. 소유격 대명사는 혼자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주격이나 목적격, 뭐 I나 me나 뭐 him이나 이런 말들은 오히려 지 혼자 이렇게 쓰죠. 대명사로서. 근데 이 소유격은 절대로 지 혼자가 못 써요. 그럼 무죄야 되는데. 이 소유격 다음에 반드시 소유의 대상인 명사가 꼭 와야 됩니다. 꼭 와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거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소유격, whose.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반드시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반드시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알겠죠? 반드시 명사가 나오고 그 명사와 합쳐서 요거를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인지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통으로 주어가 빠지든 목적어가 빠지든 보어가 빠지든. 오케이죠?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하면 좋겠지만 대체로 앞에 선행사의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게 원래 소유니까. 일반 다른 관계대명사는 what을 제외한 일반 다른 관계대명사는 그 관계대명사 자체는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굳이 의미를 지닌다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능적인 것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 자체로 쓸 뜻이 있습니다. 뭐의라고 알겠죠? 뭐의 명사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The leaf insect. leaf insect라는 거는 벌레, 나뭇잎 모양처럼 생긴 그 곤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뭇잎 곤충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나뭇잎 곤충은 working leaf라고도 알려져 있다. be known as 뭐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죠. 이 working leaf나 leaf insect나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 leaf insect라는 그 벌레의 어떤 애명이라 보시면 돼요. 걸어다니는 나뭇잎. 잎은 바람에 흩날리지 지가 스스로 걸어다니지는 않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잎이라 이 말이에요. 즉 leaf insect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틀렸죠. 요거 때문에 요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that을 위치로 지우겠습니다.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위치로 바꾼다. 관계 대명사 대신 선행사를 가리지 않는 대신에 뭔가 조금 까다로운 놈이라 했어요. 알고 보면 괜히 까다로운 놈이라 했습니다. 제한적 계속 용법에도 안 쓰이고 전치사의 목적어에도 안 쓰이고 까다로운 놈입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놈이에요. 어쨌든 자, 걸어다니는 잎, 살아있는 잎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스스로 숨는다 했습니다. 붙어있는 소대에선 보면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적들이 그것을 실제 진짜 잎, 실제 잎과 distinguish, 구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distinguish A from B 이렇게 됩니다. A와 B를 구별하다. 이럴 때 우리가 구별하다 할 때는 뒤에 from이 나왔을 때는 distinguish 대신에 뭐 tell이라든지 혹은 know라든지 이런 동사를 쓰기도 합니다. 뭐 distinguish를 쓰는 것이 가장 좋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health way of dieting. 다이어트를 하는 건강한 방법이 doing. 이건 동명사죠. A lot of walking. 많이 걷는 거다. 여러분들 걷는 것도 너무 많이 걸으면 몸이 안 좋아요. 운동도 여러분들 미친 듯이 막 2시간, 3시간 뛰고 이런 사람, 운동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알겠죠? 적절하게. 자,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 하면은 운동을 했는데 땀이 바작바작 조금 나려고 하는 상태 있죠. 그게 충분한 운동이에요. 알겠죠? 물론 뭐 역도 선수라든지 자기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근육을 만든다든지 국가대표라서 운동량을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늘려야 되고 살을 단기간에 엄청나게 빼야 되고 이런 목적하에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상적인 보통 사람들은 적절하게 일반적으로 한 30분 정도 걷는 거 있죠. 그게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자, 어쨌든 그냥 많이 걷는 거다. 너무 많이 걸으면 안 돼요. 적절하게 한 30분 정도 걷는 겁니다. Why are we not doing every day? 이거만 해석해 볼게요. 뭔가 좀 이상하죠. 대충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이유다 이랬죠. 매일 하고 있는 이유다. 문법적으로 따지자면 이게 지금 뭐죠? 그렇죠. 간접어문이죠. 간접어문은 무슨 절? 명사절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명사절이 아니죠. 동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틀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건강한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이제 많이 걷는 것을 하는 건데 그 많이 걷는 것이 어떻다고? 내가 매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매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계 대명사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앞에 내용을 지금 선행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Y로 바꾸고 Y를 위치로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굳이 여기 왜 Y를 적어놨냐면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 위치가 물론 후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가 앞뒤의 내용에 따라서 이게 어떤 원인 이유 있죠. 어떤 원인이나 이유를 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앞에 선행사가 뭐다고? 앞에 선행사가 뒤에 이어지는 이 행위를 하는 이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Y를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로 넘어갈게요. 자, 조건이 뭐냐. 하나를 꼭 빼래요. 피곤하다, 그죠? 빼랍니다. 빼라니까 빼야죠. 까라면 까야죠. 한번 봅시다. 자, and married nice architect 했어요. 아주 돈 잘 벌겠죠. nice. 잘생겼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nice architect면 직업과 관련해서 nice겠죠. 아주 멋들어진 건축가와 결혼을 했는데 어했다고 그 다음에 이혼했단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와 버스에서 마주쳤다 그랬습니다. 이게 nice architect.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추가적인 정보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버스에 마주쳤다, 살다 보니 마주쳤다 라는 추가적인 정보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주쳤다라는 내용은 일상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지 나이스 아키텍트의 있던 특성을 설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계속적 용법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ho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목적격이라고 whom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기 whom이라 했으니까 whom 꼭 써야 되겠죠. 이게 잘 보지도 않고 그냥 who 써도 된다고 who 쓰고 이러지 마세요. 선생님처럼 성질 급하면 안 돼요. whom, he, she bumped into 서로 마주친다는 뜻입니다. 서로 박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주쳤다 이 말입니다. 뭐랑? 버스에서 마주쳤다 했죠. on a bus. 버스에서 마주쳤다. 이걸 뭐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조금만 설명할게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탄다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교통수단을 탄다 할 때 우리가 아마 in을 쓸 때가 있고, on을 쓸 때가 있죠. 그죠? 이 차이점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in을 쓸 때는 뭐 조그만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자동차라든지 자기 개인이 타는 차, 그러면 택시는 내만 타나?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on은 상대적으로 크고 대중들이 이용하는 차, on. 이건 좀 맞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소식그렇게 구별할 필요 없어요. 이거예요, 그냥. in은 그 비클에 그 교통수단에 탔는데 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알죠? 내가 발로 딛고 이를 쓸 수 없는. 여러분 택시에서 이를 쓰면 돼요. 여러분 자동차에서 이를 쓰면 돼요. 대가리 콕 이어봤지. 저는 컨버터블은 이를 쓸 수 있는데 이를 써서 가다가 뒤로 나잡아서 뒤지죠. 그러니까 이를 쓸 수 있는 없는 비클은 in이라 합니다. 알겠죠? 이를 쓸 수 있는 교통수단을 탄다 할 때는 on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두 발로 일을 쓸 수 있으면 on, 못 쓰고 그냥 가만히 갇혀 있으면 in.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알겠죠? 뭐 대중이고 뭐고 이럴 필요 없어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뭐 이거 구별 못하고 누가 죽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냥 참고로 재미있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녹차에는 항산화물질. 항산화라는 것은 산을 그러니까 그렇죠. 산화물질을 없애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산소는 참 극과 극의 어떤 일종의 물질입니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오히려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 보면 참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죠. 우리가 사는데 이 산소를 호흡을 하지 않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나 매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숨을 쉬고 있지만 매 여러분들이 이 쉬고 있는 이 흡입하는 산소 때문에 우리는 매일 조금씩 우리가 죽어가요. 너무 암울한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 몸에 이 산소가 들어가서 그 산소가 타고 남기는 찌꺼기가 이 몸에 존재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찌꺼기가 쌓여서 우리 몸이 더 이상 그것을 감당할 수준이 못 되었을 때 사람은 생명이 끝이 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마시는 산소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이 좀 이상하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게이미를 쓴 작가가 이런 말을 했죠. 인류의 가장 큰 재앙은 핵무기도 지구온난화도 아니다. 불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멸이다. 생명이 죽지 않으면 지구에서 가장 큰 재앙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소가 모든 생명을 살아남게 만들기도 하지만 모든 물질을 존재하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모든 살아있는 만큼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게 해서 그 생명이 죽게 만들죠. 그죠? 아주 신비한 물질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 했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유산소 운동 있죠? 너무 많이 하면 몸이 안 좋아요. 이 산화 물질이 몸속에 많이 쌓이고 이러면 그 산화 물질을 많이 없애줘야 되는데 그걸 적절하게 없애주는 양의 균형이 깨지면 사람이 병이 들거나 죽어요. 암에 잘 걸리고 혹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을 적절하게 몸에 먹어주면 좋아요. 그린티가 막 그런 모양입니다. 녹차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대요. 그런데 어쩌라고? 그것이 여러분이 세포를 보호하거나 손상을 지연시켜준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여기는 위치를 써야 되겠죠. 하나를 빼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죠? 아까 여기서는 이걸 뺐어야 되죠. 왜? 계속용법 안 되니까. 여기서는 항산화 물질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which are used to protect. be used to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be used to ing, be used to 동사 원형, 사 이렇게 암기해 두라 했습니다. 주어가 사물이니까 동사 원형이 나오죠. 사용된다는 뜻이고. 자, 그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The skeleton of velvet ants. 개미벌의 스켈리톤, 이거 뼈다구, 뼈다구란 말, 이거, 저거죠. 이거 사투리입니다. 골격. 좀 더 좋은 말로 골격입니다. 골격이 unusual입니다. unusual strong. 아주 비범하게, 그죠? 굉장히 단단하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단단하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이 내용이 선행사죠. what 필요 없습니다. 위치도 써야 되겠네요. 자, which enable 목적어 to죠. enables them to attack comes of the prey. 서식지를 공격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 이 골격이 좋으니까 서식지를 막 몸으로 밀어서 무너뜨리거나 부수게 한다. 뭐 그런 말이겠죠. 자, 매일의 걱정거리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몸은 과도한 코르티솔을 전달할 것인데 그게 학습 능력을 떨어뜨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거리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적절하게 반응을 잘 해야 된다. 반응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어쨌든 unless는 만장무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Unless you respond to daily concerns appropriately. 그러니까 적절하게 매일매일의 걱정거리에 반응을 잘 해야 된다. 근데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몸이 너무 많은 코티솔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놈의 너무 많은 코티솔이 어떻게 만든다고? 학습 능력을 저하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용법이니까 대수는 필요 없고 위치를 써야 되겠죠. Which reduces your capacity, ability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보통 to 동사 원형이 나오죠. To learn 이렇게 되죠. 학습의 capacity, 능력 이렇게 됩니다. 우리 능력이라 할 때 ability 이 말과 ability 이 말과 capacity 이 두 개의 말이 있는데 일상적으로는 비슷비슷합니다. 일상적으로는 비슷비슷한데 capacity가 어떤 쉽게 말하면 ability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이에요. 조금 더 포괄적이고 어떤 공부의 역량 이 정도의 뜻입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의미라면 이거보다 조금 뜻이 조금 더 넓다고 보면 돼요. capacity.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구별해서 단어를 좀 더 세세하게 알면 좋으니까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5번으로 갈게요. 나노 구조로 된 필터는, 나노 구조가 뭔지 알죠?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정확하게 몇 분의 몇 성인지 그거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수상적으로 얼렁뚱땅 얘기하는 거예요. 나노 구조로 된 필터가 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깨끗한 식수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했어요. 되면 되는 것이 또 뭐가 또 될지도 모른다고. 그죠? 일단 볼게요. 자, nano structure filters. 그렇죠. 요 나노 필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which can lead of, 그죠? 몸을 제거하다. impurity죠. 그죠? 불순물입니다. pure라는 여러분들 형용사, 순수한. pure, 명사형은 purity. 앞에다 in 붙였으니까 안 순수한, 불순물, 불순한 이런 뜻입니다. 이거의 동사형도 나왔으니까 알아둘까요? purify. 그때 fy를 붙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말을 동사화 시키죠. 뭐뭐 화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purify, 정화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정화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뭐고? 궁극적으로는 깨끗한 식수를 help 만드는데 도움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여기 물을 빠뜨렸네요. from water. 당연하죠. 여기에 from water는 여기 can lead of와 걸리는 겁니다. 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죠? 그 밖에 여러분들 크게 어려울 것은 없을 거고, 이 정도에서 계속적 관계대명사의 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어렵게 공부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이 둘이 어느 정도 약간의 의미와 뉘앙스가 차이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절대적으로 차이를 아주 크게 만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이 정도 문장의 어떤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크게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선행사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 정도만 알아줘도 좋겠어요. 굳이
디테일하게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 정도만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뭐 계속용법에 못 쓰이는 관계대명사라든지 뭐 이런 게 시험에 하기도 하고, 또 관계대명사 계속용법 위치는 앞에 내용의 어떤 형태나 품사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관계대명사를 모든 선행사를 다 관계대명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관계대명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대명사의 용법들이 때로는 우리가 시험과 연관시켜 보면 일반 대명사 있죠. 일반 대명사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구별을 해내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 둘을 구별을 해내는 어떤 능력을 여러분들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여기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일반 대명사는 순수하게 대명사의 기능밖에 없지만 이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의 기능이 있죠. 접속사의 기능. 그러니까 그 문장의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기능도 동시에 하는 말이니까 어떤 경우에 이제 이 둘을 판단할 때에 그 문장의 동사,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접속사가 필요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구별하는 그런 것이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문장의 동사의 숫자와 그 다음에 그 문장의 접속사를 연결하는, 동사를 연결하는 접속사의 수를 비교를 해서 이 둘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우리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그 정도를 알게 되면 일단 관계대명사 내지 여기에 그 주제는 계속성 용법이니까 요거하고는 좀 거리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영작을 하거나 일반 문법 문제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을 걸로 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